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5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1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유시화. 이타카. 내가 걸어온 길이 너의 삶이 될지니.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일리아스는 10년에 걸친 그리스 제국과 트로이 제국 간의 전쟁 중에서 마지막 1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읊은 대서사시이다. 그리고 그 후속편에 해당하는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생각해내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의 장수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험난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타카로 여행을 떠날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 되기를. 라이스터 리고네스와 키클롭스. 분노에 찬 포세이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들이 정한 귀환길은 예기치 않은 위험과 난관들로 가득하다. 안전하게 보인 항구에서 야만족 라이스터 리고네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배와 선원들이 침몰한다. 애꾸는 거인족 키클롭스의 동굴에서는 부하들이 차례로 잡아먹히고 오디세우스는 거인의 눈을 찌르고 가까스로 달아난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파도와 비바람으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무려 10년이나 지체시킨다. 마녀 키르케는 남자들을 유혹해 돼지로 바꿔놓는다.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 고향 따위는 잊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꽃도 있다.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귀향이지만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항해와 여행이다.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하는 결말이 아니라 모험과 위기와 장애물들이 등장하는 여정이다. 그 여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극복하는가가 모든 영웅신화의 줄거리이다.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오디세우스이다. 어느 날 이 행성에서 태어나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이 삶이다. 생명으로 반짝이는 이 아름다운 별에는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는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마치 신이 계획한 것처럼 곳곳에서 장애물이 나타나 우리를 가두고 굴복시킨다. 암초와 소용돌이로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무효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해야 할 때는 잠시 무릎 꿇지만 곧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다시 시작한다. 지도를 수없이 고치고 경로를 수정하고 멀어진 꿈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기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여정을 거부하고 안전한 항구에 남아있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정신이 고결하고 너의 영혼과 육체에 숭고한 감정이 깃들면 그들은 너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 내가 그들을 영혼 안에 들이지 않고 너의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만 않으면 라이스터 리고네스와 키클롭스와 사나운 포세이돈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리. 장애물과 위험이 출몰하지만 너의 생각이 더 높고 내가 그것들을 너의 정신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너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라는 선언은 깊은 통찰이다. 초라하고 비굴한 삶은 우리가 그것들을 안으로 받아들일 때만 일어난다. 기도하라. 그 길이 긴 여정이 되기를.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을 안고 처음 본 항구로 들어가는
여름날 아침이 수없이 많기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디세이아이며 삶의 묘미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나는 여행을 통해 배웠다. 내가 정한 목적지들은 사실 그곳에 이르는 여정의 경험을 위한 설정에 불과했다. 내 여행기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겪은 일들과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모험과 도전을 피해 고속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여정을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잡한 시장길을 우회하고 낯선 길들을 거부하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은 여행이 아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의 여정이 가능한 한 긴 여행이 되기를. 신이 짜놓은 근사한 일정을 우리가 망치지 않기를. 그 여정에서 더 많은 모험과 시련과 근사한 일들을 겪게 되기를. 그래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온갖 사건이 펼쳐져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기를. 그 이야기들이 없으면 당신의 삶은 흥미진진한 여행기가 아니라 안전한 가이드북을 따르는 것이다. 페니키아 시장에서 길을 멈추고 멋진 물건들을 사라. 진주와 산호와 호박과 흑단, 온갖 종류의 감각적인 향수를 가능한 한 관능적인 향수를 이집트의 여러 도시들에 들러 그곳의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주저하지 말고 경험에 뛰어들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타인에게서 빌리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살아야 한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이다. 관념과 공식에서 벗어나 이 삶을 최대한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 까비로도 노래한다. 살아있는 동안 손님을 맞이하라고. 살아있는 동안 경험 속으로 뛰어들고 살아있는 동안 삶을 이해하라고. 신은 우리를 위해 많은 가게들을 열어놓았다. 그 가게들을 섭렵하라. 멋진 물건들을 사고 감각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 가게들 끝에 있는 현자들을 만나는 것도 잊지 말자. 그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자.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너의 최종 목표이니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는 말라. 여행은 여러 해 계속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늙어서 그 섬에 도착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너는 길에서 얻은 모든 것들로 이미 풍요로워져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리. 여정이 풍요롭고 신기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목적지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미 그 자신이 멋진 삶을 누렸기 때문이다. 후회 없이 살고 치열하게 추구한 사람은 더 바라는 것이 없다. 그는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물했다. 이타카가 없었다면 너는 길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여행이 자기 성찰의 길로 불리는 이유는 목적지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험한 산맥을 넘고 태양과 눈비와 추위를 견디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공동 숙소에서도 자야 하는 전 과정이 주는 특별한 경험 때문이다. 설령 이타카가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다. 너는 길 위에서 경험으로 가득한 현자가 되었으니 이타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해했으리라. 우리 각자의 삶은 한편의 오디세이아이다.
그 대서사시의 완성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각자의 이타카 여행이어야 한다. 그 길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의 순례이다. 당신의 이타카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이타카로 가는 길 어디쯤에 있는가? 애꾸는 괴물의 동굴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바다의 신의 경랑에 침몰하고 있는가? 아니면 페니키아의 시장에서 호사스러운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는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위가 바로 이타카임을 이미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